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문제거든요. 이번 선거는 결론이 안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완전 2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들 내년에 배지가 이게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다고 주장한 자유조선.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폭력적인 방포를 했고 실제가 보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이제 외교적 마찰과 분쟁이 오갈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슈가 되지 않아서는데 홈페이지에 뭘 올렸는가 하면 센터쿠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사퇴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최근 문정부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권 3년차 징크스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집권 3년차 중대 기로에선 문정부입니다. 오늘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민영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통영 고성에서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각각 승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완전 2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표출될지 한번 보시라고요. 후보 조현욱 인사랑.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 조남매가 다 망쳐 놓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정치입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는. 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질주를 몰라요. 민정수석이 왜 책임을 안 져야 됩니까? 다른 정권보다 훨씬 더 큰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또 만났네. 아, 왜 이러시죠? 이제 컨셉을 이렇게. 반응을 좀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영입을 하려면 확실한 실세가 영입을 아니 해야지. 지난번에 약간의 실세영입을. 배신을 당해가지고 지난번 영입을 실패한 이후에 네. 아니, 지난번 그래서 방송 나가고 주변에서 반응들이 오셨어요? 당에서 제가 좀 곤혹스러웠죠. 근데 남몰래 그렇게 밤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냐고. 네. 정치는 밤에 이루어져요. 근데 어쨌거나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뭐 민평당에서 유일하게 남은 네. 이 우리 중도 보수 진영의 또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는 또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장 의원이 그 얘기하고 당내 입지가 더 어려워지는 건 입지 아니에요. 어려워지라고 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어려워지지. 근데 중도 보수가 아니라 중도 개혁이에요. 저는 중도 개혁. 저희들이 개혁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개혁 보수 세력이. 어우, 인기 폭발이신데요? 아니요. 한국당으로 공천장 갖고 목표에 가면 맞아주고요. 전국 주도권이 걸려있는 4.3 재보선은 3년차 징크스를 방어할 주요 관문인데요. 창원 성산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통영 고성은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가 1승 1패씩 나눠 가졌죠.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이 범여권 후보로 내세운 여영국 후보는 낙승할 거라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진보 벨트로 유명한 창원 성산 민심이 경기 악화, 청와대 인사 난맥상에 돌아선 것이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승부가 아니라 2대0 패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이 겸손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민심을 받들어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 민심이 정권 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네. 국민이 경제 실험의 대상이냐 이게 핵심 구호였어요. 그리고 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이정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기훈이를 찍으면 황교안이 대통령 된다. 그래서 강찍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제를 했는데 창원 성산에서는 야당 단일 후보가 결국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뭐 유세가 먹혔다고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1승 1패 됐는데 저는 여기서는 여권이 방심할 일은 아니다. 이 비록 떨어졌지만은 아주 큰 차이가 아니고 근소한 차이로 아주 가까운 차이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영 고성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이런 심판이 확실하게 내려진 걸로 보고, 앞으로 전국 주도권에 있어서 야당이 주도권을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갈 수 있는 기회는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1승 1패 이런 상황이지만은 거의 2패하고 거의 진배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창원 성산 후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패나 진배 없는,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공수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그 청와대가 밀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에 붙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1승 1패라는 성적을 주셨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사실상 그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화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2승도
할 수 있었던 무난한 승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를 통해서 창원 성산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보수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어차피 진보는 총선을 연대에서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바른미래당과의 어떤 연대라든지 혹은 합당이라든지 이런 보수가 대통합할 수 있는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큰 숙제를 가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그 결과로 인해서 어차피 저는 바른미래당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 원상복귀 될 거다. 새누리당 쪽에서 갈라져 나온 보수 계열은 한국당 쪽으로 다시 정계 개편이 되고 원래 국민의당 출신들은 이제 그 민주평화당하고 뭐 하는 그러면서 호남을 노리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른미래당도 상처가 큽니다. 후보 득표율이 민중당에도 뒤지면서 창원에 상주했던 손학규 대표 책임론과 함께 당이 갈라서는 원심력도 커질 전망.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다시 교섭단체를 만들면 국회 캐스팅보트 위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를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걱정을 하다 못해 부글부글한 상황이 5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 때 어떻게 표출될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정권보다 좀 늦네? 라고 하지만 이게 폭발하면요. 다른 정권보다 훨씬 더 큰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무슨 시그널을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게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이인영 의원, 김태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이 선거가 진행되는지 보시면 민주당 의원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표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항상 그 한 3, 4% 내에서 이렇게 승패가 갈리는 이런 지역에서는요. 본인들 살기 위해서 청와대하고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1승 1패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손해본 거 없다. 원래 우리 그쪽 둘 다 의석이 없었으니까 뭐 마이너스가 기록된 게 없다. 그러면서 뭐 선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통영 고성에서 그래도 통영시장 고성 군수가 또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봤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민주당 PK 의원들이 이제 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서 민주당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얼굴로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본격화될 거다. 이해찬 대표 이번에 실수를 한 게요. 선거 전날 통영고성에 가서 양문석 후보 그 소개하면서 양문석 후보는 나에게 동생과 같은 정말 친동생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내가 현서가 이렇게 부른다. 양문석 후보라고 해놓고 부를 때는 현서가 부른다. 이래버리니까 이거는요. 표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당이 결국 후보를 못 냈잖아요. 국회의원이 없어서 본전치기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민주당은 완전 2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십시오. 그렇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공화국 이래 30년 만에 야당 후보 문재인 후보가 경남 지역에서 부울경에서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보십시오. 부산시장, 경남지사, 울산시장 다 민주당이 먹었어요. 그리고 창원시장도 그다음에 통영군수도 고성 다 민주당이에요. 시장이. 그런데 한국당한테 이렇게 뺏겼다? 이것은요. 우리가 고원수섭 질적에 땄다가 이러면 더 잃은 것 같잖아요. 이건 상심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대선 지선에서 다 이겨놓고 이번에 이렇게 판파 졌다는 것은 정말 통탄하고 우리 신 박사가 얘기하신 대로 그 21대 총선을 민주당이 이런 지도부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반드시 제기될 거예요. 아니 결과가 일대일인데 이래도 공격받고 저래도 공격받고 참 민주당은 계속 얻어맞으면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심판은 끝났는가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가예요. 지난번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전패를 하다시피 한 그걸로 이제 한번 해원을 했다 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본격적으로 우리 총선 때 한번 보자는 것인지 이번 선거는 결론이 안 나온 겁니다. 1대1이라는 게 창원에서 이제 한국당이 원래 그 정의당 텃밭인데 나름 졌지만 나름 선전한 거 아니냐. 저는 그 진단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스트 벨트에다가 탈루 원자는 후유증이 제일 심각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자영업이 그렇게 빈사할 정도의 이런 거였는데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는 황교안 리더십에도 좀 물음표가 찍힌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그 박영선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역공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CD 건으로. 그런 걸 봐도 저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 초년병이라서 그런지 이런 정치적 상상력이나 전략 전술 구사 능력이 좀 아직까지 부족하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박남매 말이 100% 맞다고 전제하더라도 했을 때 그럼 부실 검증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황교안 대표라면요. 그거 철저히 조사하자. 그래서 원래 차관 인사는 청와대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철저히 조사해서 내가 부실 검증이라는 게 드러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이 똑같은 잣대로 지금의 인사 참사와 인사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니들이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화끈하게